두 번째로 현장조사 절차는 약관에서 어떤 경우 조사하게 돼 있나요? 개정된 약관을 보시면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보험금 지급사유니까 뭐예요? 모든 청구권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과거 약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과거 약관 어떻게 돼 있냐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확인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확인 기간 3년. 3년 지나면 조사할 수 있다? 없다. 그걸로 금감원 분쟁 가서 소비자가 이겼어요. 금감원에서 하는 말이 니들이 약관 만들었잖아. 니들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조사하겠다며. 이 사람 계약 전 알릴 의무 제척 기간이 경과됐어. 장애 청구권이야. 이 약관을 무시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민사적으로 이 사람한테 걸 수 있는 게 있어야 자료 증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봐도 이 사람 너무 정직하게 장애 진단 끊어왔어. 근데 너네 왜 조사하겠다는 거야? 라고 해서 패소하니까 약관 개정이 어떻게 됐어요? 보험금 지급사유. 2000년대 초반 약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주장을 해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왜? 보험회사가 면책을 하려면, 감액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약관을 좀 보셔라. 최근 가입자들이야 볼 필요가 없지만 되게 오래됐어요. 보험료 낸지. 근데 갑자기 진단비 청구했더니 조사 나오겠대. 그럼 뭡니까? 진단 인정을 안 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 약관이 진단비 조사를 할 수 있는 약관이야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조사를 인정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 조사자가 제대로 절차를 지키는지를 봐야지. 가령 우리가 고지의무 위반 중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를 못해요. 1월 1일날 청구했어요. 1월 1일날 접수번호가 나왔어요. 1월 2일날 현장조사로 분류됐어요. 1월 3일날 피보험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이 조사자가 1월 10일날 전체 조사를 다 하고 피보험자를 탈탈 털어봤더니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중간보고라는 걸 써요. 이렇게 의무기록 확보가 됐으니 너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야? 해서 바로 종결보고서를 쓰는 데도 있지만 중간보고서를 써요. 1월 10일날 받게 됐죠. 담당자 건이 너무 많아. 그럼 1월 10일날 봤으니 언제 안에 해지해야 돼요? 그건 안 날로부터 1개월이니까 2월 10일 안에 해지해야 돼요. 근데 2월 10일 안에 해지 못했어. 줄줄줄줄 지연됐어. 부랴부랴 막 1월 말쯤에 종결보고서 써주세요. 해지 저희가 날릴게요. 그럼 종결을 1월 말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날렸어요. 근데 피보험자가 집에 없어서 등기 도달이 안 됐어. 그래서 2월 11일 날 등기 도달이 돼서 피보험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신 이거 한 달 넘었어. 나한테 이렇게 피보험자가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현장조사자가 언제 중간보고 썼는지를 알아야 그런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중간보고 날짜 고치는 게 일일까요? 그건 내부끼리니까 고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조사 왜 나왔냐, 뭐 해줘라, 다 해줘라 그냥이다가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간보고 언제 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조사하면서 이 사람하고 감정 싸움할 게 아니라 병원 어디가 언제 갔고 언제 보험사에 했는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알려주겠죠, 조사자가. 병원 가면 의무기록 사본 발급 비용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나서 중간보고 썼습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시라고. 싸울 수 있는 텀이 있었는데도 그걸 다 놓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현장조사자가 뭘 하는지 몰라서, 약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서. 접수돼서 현장조사 하겠다는 건 보험회사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이행돼야만 보험금이 줄줄이 새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보험회사와 소비자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모든 근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녹취하셔야 돼요. 보상과 직원들 전화 다 녹취됩니다. 다 녹취로 안내하는 거 다 안내한 걸로 봐요. 그러면 소비자도 녹취를 해야죠. 조사 나왔을 때 그 현장 조사자가 하시는 말부터 해서 다 녹취를 하셔야죠. 그리고 현장 조사자가 가끔씩은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기를 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청구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떠한 절차를 이 사람이 잘 지키고 있고 보험회사에 언제 보고서를 썼고 하는지를 아셔야죠. 그래서 손해사정 회사에서 나오시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쓰겠죠. 이 사람한테도 써줘야 돼요. 근데 그게 간략한 양식이에요. 문자로 그냥 하나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고 이분의 손해사정 하시는 내용을 보시려면 진짜 손해사정서를 요청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에 쓴 걸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거기에 감정 대응을 하신다고 조사 안 하겠다고 거절하시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는 계속 청구권을 반려하거나 보류로 띄어나요. 그럼 이자도 지급이 안 되고 계속 띄어나요. 그러면 그분들 결국은 피보험자분들 어때요? 꺾여요, 나중에. 그럼 조사를 받게 돼요. 왜 힘 빼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이 좀 현명하게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고, 소비자분들이 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설계사분들이 이 현장 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 내려놓고 그들이 조사를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최대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사가 나오면 저는 말씀드려요. 조사에 대응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청구권 포기할 건지. 그러면 청구권 포기하라, 깔끔하게 해라, 요렇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게 제 눈엔 보이는데, 피해갈 수 있는 게 청구하기 전이죠. 청구를 해놓고 보험사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청구권을 반려하고 이렇게 청구하고 뭐하고 하는 건 소비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못 해줘요. 왜? 내가 얘기하면 사기니까. 사기로 가는 길로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조사 받아서 잃을 거 잃고 얻을 거 얻든지 다 이기든지. 근데 털어져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좀 꺼림직하고 본인이 좀 걱정되고 이러면 청구하기 전에 청구 플랜을 짜세요. 그거는 사기가 아니잖아요. 약관 조항을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거고, 보험사가 어떻게 이 건을 보는지에 대해서 어떤 걸 자료를 뺄 거며, 청구할 때 뭐만 주장할 거며, 이걸 보셔야죠. 그래서 청구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설계사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분들도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는 영상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